제주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송재민입니다. 오늘은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잠을 잘 수 있을까? 건강한 수면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우리의 수면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러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면, 잠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보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잠이라고 하는 것에서 교과서에는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없고 그리고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없는 가역적인 행동 상태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면 쟤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 뭐 옆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도 몰라, 뭐 불 켜도 몰라 이러잖아요. 이렇게 환경을 잘 인지하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극에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어제 비 왔었어, 나 자느라고 못 들었는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이 있어도 반응을 잘 안 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잠을 깨게 되면 비가 온 줄도 알고 옆에 이제 소리 같은 것도 다 들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역적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을 잔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이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필요한가 하면,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잡니다.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정도 잔다고 하면 최소 4분의 1 정도는 저희가 수면 시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만약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뭐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20년 정도는 이 수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면이 정말 질이 떨어지고 수면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다면 이게 삶의 질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처음에 우리가 신생아 때 보면 아이들이 계속 잠만 잡니다. 여러 번 깨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잠을 자는데, 이것이 소아기, 아동기 이렇게 성인기를 지나가면서 성인기가 되면 이제 한 번에 밤에 몰아서 자는 잠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수면 시간은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내가 어느 정도 자는 게 좋은가 하는 이런 적정한 수면 시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6시간, 8시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9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줘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시간만 자도 굉장히 개운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정 시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은 이렇게 하루에 4분의 1 정도나 저희가 수면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럼 수면은 왜 취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가 하는 이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면의 기능을 알려고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뿐이고, 명확한 것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됐을 때 잠을 계속 못 자게 되고 수면 박탈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면은 생존에는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가설 중에서 낮 동안 우리가 신체와 뇌 조직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들이 우세하고, 그리고 낮 동안 소진된 에너지를 보존시키고 다시 그 다음날 사용할 에너지를 축적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 수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가설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낮 동안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인 것들을 기억들이 수면을 통해서 기억이 강화가 되고 정리되고 통합된다라고
예, 하는 이러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이나 시험 며칠 전부터 막 밤새서 공부를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정말 그런 지식들을 통합하고 잘 기억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최소한의 수면 시간이 있어야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저하되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망들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수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려진 기능들이고 가설이지만, 아주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면 하는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뭐 축적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막 기억력이 막 통합되고 신경세포들이 통합되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중에는 호르몬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몸속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수면에 관련된 중요한 호르몬 2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성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아침에 최대치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빛에 반응해서 분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각성이 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 코티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아침에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서 일정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랑은 어떻게 보면 반대인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두울수록 분비가 잘 되고 한밤중에 분비가 많이 돼서 수면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밤에는 밝은 데서 자는 거는 좀 보다는 어둡게 깜깜한 빛이 없는 곳에서 자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숙면을 취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수면 시간도 좀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멜라토닌이 수면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면 장애를 좀 조절하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을 경구로 복용하는 이런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걸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는데, 이 수면이 다 똑같은 이러한 수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렘 수면과 렘 수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렘 수면 구조는 빠른 안구 운동이 안 일어나는 그런 구조의 그러한 수면인데요. 처음에 잠들 때 나타나는 수면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이 들기 시작하면 비렘 수면으로 시작이 되고 약 90분 정도 수면이 유지가 되면서 깊은 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뇌 활동이 저하가 되는 시기고요. 뇌 혈류나 심박수, 혈압, 호흡 등이 깨어있을 때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수면에 빠지는 한 9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렘 수면 단계가 됩니다. 렘 수면 단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급속 안구 운동이 일어나는 단계이고, 수면 이후 90분이 지나면서 발생을 해서 이때는 뇌 활동이 반대로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뇌 혈류와 혈압, 호흡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때 꿈을 좀 많이 꾸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이렇게 비렘 수면으로 시작해서 비렘 수면, 렘 수면, 그 다음에 다시 비렘 수면, 렘 수면, 이것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기가 90분 정도의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4회에서 5회 정도 일반적으로 반복이 돼서 새벽이 되면 렘 수면 단계, 그 꿈을 꾸는 단계가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넘어가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의 구조가 이렇게 있고, 이 잠의 구조가 잘
규칙적으로 나타내서 한 8시간, 9시간 정도 잘 자고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푹 잤다, 숙면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못 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그 잠을 못 자요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이 너무너무 자고 싶어서 졸려서 침대에 누웠는데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새벽에 돼서야 잠을 잤고 그렇게 해서 잠이 충분하게 자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을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잠들기는 굉장히 쉽대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깬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고 계속 얕은 잠만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일찍 깨게 되면 다시는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깨게 나면 새벽 뭐 3시에 깼는데 나는 7시까지 자고 싶은데 그 막 3, 4시간 동안 전혀 잠을 들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꿈을 너무 많이 꾼다. 그리고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개운하지가 않다 이런 분들이 있고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고 잠을 자도 낮에 너무 졸리고 정말 갑자기 잠들 정도로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갑자기 정말 깊은 잠에 빠지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악몽을 막 심하게 꾸면서 난폭한 행동을 해서 뭐 옆에 사람이 다친다던가 하는 분들도 있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뭐 음식을 먹었는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면 가족이 물어보면 내가 어제 밥을 먹었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잠을 너무 잘 자고 싶은데 몇 번 잠을 못 잔다 보니까 잠만 자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불안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휴식 시간이 되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잠만 생각하면 막 걱정이 너무 앞선다. 그래서 잠에 대한 공포가 막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정말 내가 잠을 못 자요 라고 하는 이러한 증상에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면증,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잠을 못 자는 이런 증상은 그냥 어떤 진단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시면 좋고요. 어떤 환경의 변화나 어쩌다가 뭐 하루 이틀 못 잤다던가 걱정할 게 있었다던가 해서 하루 이틀 못 자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잘 주무시고 숙면을 취하셨다고 하면 이건 불면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3회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잠을 못 자서 그걸로 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불면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수면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게 만들까 고민을 해보시는 거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면에 대해서는 수면 위생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수면 위생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알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면이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잘 자고 못 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래서 잠을 못 자는구나, 이것만 좀 바꿔봐야겠다 라고 해서 불면이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자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평상시에 이 정도 자면 되게 숙면을 취했다라는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잠드는 시간, 취침 시간, 그리고 기상 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휴무일이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근무가 좀 바뀌었다던가 그래서 잠 못 자기 시작한 다음부터 약간 생각해 보니까 회사 근무하는 시간이 바뀌었네 이러실 걸 알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야간 당직이나 이렇게 야간 근무를 하는 것 때문에 이 하루의 그런 일주기가 변화가 되면서 수면을 못 취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내가 너무 낮잠을 많이 자더라. 낮잠을 오히려 많이 자면서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고 잠을 더 못 자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내가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잠이 너무 잘 자게 됐어. 요즘은
뭐 침대에 들어가기만 해도 푹 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녁마다 내가 요가를 하고 있었구나. 요가 시작한 다음부터 잠이 잘 오네. 이러면서 운동이나 생활이 변화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내가 복용하기 시작한 약이 있는지, 꼭 수면과 관련된 약이 아니고 이 외과에서 받은 약인데, 정형외과에서 받은 약인데 하더라도 그런 약들이 나에게 나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술이나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를 얼마나 마시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회사나 가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줄 만한 걱정거리나 등이나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수면이 더 질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인을 좀 파악을 해보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많은 분들이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내원을 하시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수면장애가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이런 진단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면과 관련된 그런 장애들에는 단순히 불면증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잠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과다수면 장애도 있고요. 그리고 기면증이라고 해서 그래서 갑자기 일을 하다가 수면으로 갑자기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러한 기면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밤에 잘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오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변동이 야간 근무나 뭐 주간 근무로 변동이 되면서 그런 걸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일주일 이른 수면 장애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에 증상에서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막 돌아다니거나 뭐를 먹거나 막 하면서 움직이는데 옆에서 아무리 움직이는데 옆에서 말을 걸어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을 못하는 야경증,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어쩌다 꾸는 악몽이 아니라 반복되는 악몽 때문에 되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뭐 악몽증이라든가 렘 수면기에 이러한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 렘 수면 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어떠한 것 때문에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이것은 병원에서 전문가가 꼭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는 잠이 잘 안 오니까 수면제를 먹어야겠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나 그런 조건, 환경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수면 장애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불면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좋게 나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의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하면, 많이들 기본적으로 1번으로 생각하시는 게 수면제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데, 비약물 치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위생 관리나 수면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긴장을 풀고 이완을 할 수 있는 이완 훈련 같은 이런 비약물적 치료가 약물 치료랑 동반되거나 아니면 비약물 치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수면의 장애가 호전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수면 장애를 겪기 이전보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더 약물 치료보다는 비약물 치료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수면의 질과 수면 위생을 좋아짐으로 해서 수면의 질을 높게도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질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도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확하게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실천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면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2시에 침대 잠자리에 들어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날은 내가 12시에 침대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2시간을 못 잤으니까 나는 8시, 9시에 일어나야겠어. 이렇게 되면 이 수면 리듬이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잠자리에 든 시간은 잠자리에 있었던 시간은 12시에서 7시까지 해서 딱 정확히 7시 정도는 항상 비슷하게 있으신 게 좋고 그 중간에 내가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잠을 안 자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진료를 오시거나 수면장애를 호소하실 때 밤에 너무 못 자니까 낮에 꼭 낮잠을 자줘야 된다. 그래야지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밤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못 잤다고 해서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많이 못 잔 날은 낮에 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은 오히려 그날 일부러 최대한 늦게 조금 주무시는 게 좋아요. 내가 10시나 11시에 잠자리에 들던 사람이다 하면 11시까지 조금 해서 꼭 늦게. 안 그러시고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나 7시에부터 잘 거야 하면 그냥 초저녁에 잠깐 잤다가 새벽 내내 못 주무시고 더 괴로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낮잠을 꼭 주무셔야 된다고 하면 점심시간대쯤 그러니까 오후 늦게는 하지 마시고 한 20분 정도만 오후 3시 이전으로 잠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낮잠 주무시나요? 하면 나 절대 안 잔다고 나 낮잠도 안 자는데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데 혹시 침대에 누워 계신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하시면 식사하시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고 그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면서 시간 보내시고 게임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낮에 침대나 잠자리에 누워 계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꼭 잠잘 때만 밤에 잠잘 때만 잠자리에 누워있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낮에 자지는 않더라도 침대에 눕거나 잠자리에 누워서 생활을 하시게 되시면 신체나 뇌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게 잠을 잔 건가 해서 밤에 잠잘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밤 수면에 방해가 되고 수면에 방해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낮잠은 안 주무시고 낮에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강도가 센 운동을 9시나 10시까지 이렇게 밤늦게 하시게 되면 신체가 너무 각성된 상태로 수면에 들어가실 수 있어서 이완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명상이나 이완훈련, 요가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독서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약간 안정시키는 이러한 일정한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항상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다던가 해서 긴장을 풀고 이완을 될 수 있는 이러한 반복적인 습관 패턴을 수면 이전에 만들어 주시는 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움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면 전에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너무 배가 불러도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 배가 고파도 수면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야식이나 과음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배고프면 밤에 오히려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허기만 딱 가실 정도로 굉장히 소량, 만약에 배가 고프시다고 하시면 그렇게 드시는 게 좋지, 내가 저녁을 6시에 항상 먹는 저녁을 밥 한 공기를 다 안 먹었어. 그렇다고 해서 11시, 12시에 그 식사를 다 하시고 주무시게 되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데요. 많이들 나는 커피는 안 마셔요. 그래서 나는 카페인 섭취는 안 해요 하시는데 음식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초콜릿 음료도 있지만 녹차로 만들어지는 음식도 있고 음료도 있고, 그리고 피곤할 때 드시는 에너지 음료 이런 데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성분을 잘 살피셔서 카페인 함유 음식은 오후에는 최대한 안 드시고 좀 적절히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자꾸 화장실에 가시게 되시면 잠을 깨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삼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가 많이 그 환자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잤다. 잠도 잘 못 자니까 그래서 맥주 한 잔 하고 잤더니 잠이 잘 오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밤에는 그냥 맥주 한 잔 정도는, 많은 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저는 맥주 한 잔하고 잠잘 때가 많아요. 이러신 분들이 가끔씩 있으신데, 이거는 술을 마시고 잠을 주무시는 건 근본적인 불면 치료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술을 먹고 자는 잠의 수면의 질이 높지가 않아요. 낮아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잠을 청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어느 정도 수면이 좀 좋아지려고 해도 자꾸 술이 의존이 돼서 술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술을 그전에는 맥주 한 잔 마셨으면 잠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맥주 한 병 더 마셔야지 막 잠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정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고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술은 수면제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위생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잠을 자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입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잠이 안 온다고 나는 꼭 잠을 자야 돼, 나는 오늘부터 잠을 많이 잘 거야 해서 막 9시부터 잠도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있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잠이 올 때만 잠자리에 있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다시 잠자리에서 나와서 조금 환기도 시키고 조금 책도 좀 볼까 좀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물을 조금 마신다던가 이러면서 좀 환기를 시키고 다시 졸리면 다시 잠자리에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나는 꼭 잠을 자야 돼, 나는 적정 수면 시간이 8시간이니까 오늘부터 건강한 나를 위해서 8시간은 잘 거야 막 이러시면서 억지로 노력을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잠 때문에 긴장도가 올라가고 불안도가 올라가세요. 그리고 자꾸 자면서 중간에 깨면 시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막 2시간, 3시간 푹 잔 줄 알았는데 30분밖에 못 잤네 이러면서 자꾸 시계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다가 시계를 보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깨면 그냥 깼다가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 3시간만 잤더라고 하더라도 그 3시간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시간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진 않고, 내가 어느 날은 짧은 시간 잤지만 굉장히 깊은 잠을 자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고 숙면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시간이나 몇 시간 잤어, 몇 시까지 자야 돼 막 이런 것들로 너무 에너지를 소진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이나 고민은 잠자리에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게 수면 위생에 굉장히 중요하세요. 요즘 뭐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족 내 스트레스 이런 거 뭐 나라의 국가의 일들도 많이 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런 걱정이나 고민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뇌가 굉장히 각성된 상태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하느라고 수면을 취할 수가 없고 잠이 들더라도 얕은 잠만 주무시게 되세요. 그래서 회사 일이나 걱정, 그리고 뭐 가정일 막 이런 것들을 잠자리에서 자꾸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막 심상훈련이나 이런 거, 인지행동실에서 막 심상훈련 같은 걸 하면서 자꾸 이제 잠과 이런 걱정들을 분리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걱정 인형 이런 식으로 어떤 걱정이나 고민은 나는 오늘 이제 걱정 인형한테 던져줘 버리는 거죠. 아니면 가방 같은 데나 이제 박스 같은 데다 뭐 고민되는 거 걱정할 거 아니면 내일 할 일 막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 그거는 내일은 이거 해야 되고 내일 회의는 뭐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돼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거는 가방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 상자 같은 데 딱 집어넣고 뚜껑을 덮으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생각 안 할 거야. 내일 아침에 회사 가서 생각할 거야 하면서 거실에 두시는 거죠.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실 때는 전혀 그런 거 그리고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회의 자료, 막 노트북 막 들고 침대에 들어가서 조금 보다 자야지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걱정이나 고민이나 나를 긴장시킬 수 있는 것과는 최대한 수면과는 거리를 분명히 두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내가 걱정이나 고민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바깥에 두시고 상자 안에 넣어 두시고 심리적으로 이걸 자꾸 분리시키고 잠잘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완된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끄러운 막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이런 침실에서 주무시면 굉장히 자꾸 깨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의 침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대에만 있는 게 좋아요. 요즘엔 뭐 침실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트북이 있거나 하면 바로 갑자기 직장인 어제 고민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일 처리 지금 해야겠네. 그럼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서 일 처리 다시 시작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침실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잠만 자는 곳, 졸릴 때 내가 잠만 자는 곳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을 끄고 잠을 주무시는 게 좋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어두운 곳에서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잠을 청하는 게 좋고 만약에 교대 근무 같은 걸 해서 야간에 당직을 쓰시고 아침에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퇴근할 때도 선글라스 껴서 너무 그 햇빛을 보고 각성이 되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끼고 집에 와서 암막 커튼을 치고 깜깜한 상태를 만들어서 잠을 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야간 근무가 있는 다음날 아침에 수면을 그렇게 취해 주시면 훨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수면 주기를 다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막 커튼이라던가 눈 가리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침실에 없는 게 좋으세요. 몇 시에 깼네. 나 또 오늘도 새벽 3시에 또 깼어.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10시에 주무셔서 새벽 3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다고 하면 굉장히 잘 주무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시계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못 잤어. 또 오늘도 내가 못 잤네. 또 내일 피곤할 텐데 이러시면서 수면을 방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다 깨서
시계를 자꾸 확인하지 않도록 시계는 침실에 없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지금 계속 수면 위생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면 환경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보고 해도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정도의 그러한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하면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약물은 사용을 하실 때는 원인을 잘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약물요법은 첫 번째는 낮은 용량, 굉장히 소량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 단기간, 한 달 이내로 사용을 하시고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용하시기보다는 잠이 안 오는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면 장애가 호전이 됐다고 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약을 중단하는 게 좋지, 어느 날 딱 복용을 중지하는 거는 오히려 그 다음에 다시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요즘에 약국에 가시면 수면 유도제라고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수면 유도제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게 감기약의 한 성분인데, 이 약이 감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면서도 좀 졸려요. 그래서 그 졸린 그 효능을 수면 유도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게 감기약의 성분이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감기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잠이 너무 안 와. 그래서 약국에 가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먹게 되면 똑같은 성분을 과다 복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약을 복용을 할 때도 의사와 약사에게 이거는 정말 상담을 하시고, 지금 내가 먹는 약과 상관은 없는지, 문제 없이 먹을 수 있는지 꼭 상의를 하시고 단기간 아주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 유도제와 달리 수면제라고 하는 거는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과 처방이 필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하고, 그리고 졸피뎀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문의가 정확히 진단을 하고 전문의가 관리 감독하에 드시는 게 필요하세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단기 사용이 권장이 됩니다. 이 약들 중에는 용량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거나 하면 오히려 낮에 너무 졸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각이나 악몽 같은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자는 동안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행동 조절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동장애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그냥 친구가 이거 먹었더니 되게 잠이 잘 와, 너도 한번 먹어볼래? 해가지고 친구 거 하나 빌려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술이랑, 맞아, 나 술 먹으면 잠 잘 와, 이래서 술이랑 같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면제는 복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의랑 상의가 굉장히 필요하시고, 증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신 다음에 단기간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런 약물요법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면 위생이나 수면 환경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이 같이 됐을 때 훨씬 수면의 질을 좋게 하고 수면 장애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러한 수면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사용하시는 게 건강한 수면을 취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손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수면 위생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 약물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너무 약물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약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꼭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단기간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수면 위생 관리를 잘 하셔서 수면의 질을 전체적으로 좀 향상시키시고, 그래서 수면 질이 향상이 되면 결국적으로는 이런 삶의 질도 많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면 질을 좀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오늘 이 시간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